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점적 테이프 이 관수 시설을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물을 관수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물량도 이제 맞추고 해야 돼서 한번 이걸 열어봤어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땅이 어느 정도 젖었을지. 끝까지 싹 들어갔어. 예, 근데 지금 그저 끝에 한번 이렇게 비닐 멀칭을 제쳐봤는데요. 깊이도. 예, 물은 비닐 멀칭 안에까지는 촉촉하게 다 젖었네요. 밑에까지 꽤나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질척한 정도는 아니죠? 그게 보슬보슬해. 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점적 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농사 같은 경우는 점적 관수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지 밭농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점적 관수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은 천수답이라고 해서 비 올 적에 빗물 들어가는 것 정도 외에는 물을 별도로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해마다 여름에 엄청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한 7월, 8월쯤 되면은 막 너무 고온이 오래되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땅이 마르고 그래서 헛골에다가 막 물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노지밭이긴 하지만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점적관수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야, 농사모 첫 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됐는데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조금 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적 관수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나마 찾아본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점적 관수가 뭘까요? 점적 관수할 적에 점적이 물방울이래요. 그래서 점적 관수를 다른 말로는 물방울 관수, 물방울 관계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적 관수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물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점적 관수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끝까지 물이 제대로 나가나 한번 확인도 해볼 겸 물도 줄 겸 그날 바로 물탱크에 있는 물을 틀어서 점적 관수를 줬어요. 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있는 물탱크가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이사 오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인데 용량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저희가 몇 톤을 줬는지도 파악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준다고 줬는데도 모르긴 해도 몇 톤 준 것 같아요. 그 물을 저희가 이제 탱크에 받아놓고 점적 관수를 계속 틀어놨죠. 그래서 한 점적 관수로 물을 한 두세 시간 줬나? 그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수도꼭지 몇 개 달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서는 그 탱크 연결해서 물 틀어준 다음에 그 밭 제일 끝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막 수돗물처럼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많은 양의 물을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고압으로 준 거죠. 이거 괜히 물 많이 줘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그때부터 찾아봤더니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물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광합성의 3대 조건이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햇빛,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죠. 비 올 때만 기다리기에는 요즘은 비 오는 게 너무 불규칙적이고 특히 여름이 막 고온이 되면서 가뭄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강합성을 위해서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잎의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그 식물들의 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물을 또 내뱉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뿌리에서 그러니까 토양이죠. 그 뿌리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을 다 뱉어내면 안 되잖아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잎이 증산작용을 잠시 멈추고 그 잎의 기공을 닫고 있는다고 그래요. 기공을 닫고 있으면은 물이 나가는 그 기공은 물이 나가는 통로도 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통로도 되잖아요.
근데 기공을 닫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흡수율도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률도 저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육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프링클러가 됐던 뭐 분소수가 됐던 점적 관수가 됐던 이제 많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점적 호수 같은 경우는 제가 물방울 관수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똑똑똑똑 이렇게 물방울로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적 테이프가 그냥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름, 저는 그냥 이렇게 호수에다가 구멍, 바늘 구멍 같은 구멍 뚫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멍이 있는 부분에도 뭐 고무판으로 뭐 두 겹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이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돌리거나 분소호스를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토양에 떨어지는 물들은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식물이 흡수하기보다는 거의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런 걸 중력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토양 속에 존재하는 물의 종류가 4가지나 된대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흡착수, 결합수, 모관수, 중력수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형태는 모관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중력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력, 땅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이고, 결합수랑 결합수랑 흡착수 같은 경우는 흙에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인가 봐요. 하여튼 그 물들은 식물이 빨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토양의 그 작은 많은 틈새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모관수, 그러니까 모관수라는 게 표면 장력으로 인해 토양 공급 내에 유지되어 있는 물이래요. 그래서 아마 미세한 물입자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모관수만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점적 테이프가 잘만 사용하면 거의 100% 모관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적 테이프를 쓰려면은 우리가 흔히 물 줄 적에 흠뻑 주잖아요. 많은 양의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빠른 시간 안에, 아까 짧은 시간 안에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거의 물의 압력이 0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식물이 다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시험한답시고 물탱크에 물 많이 받아놓고서는 그냥 그걸 틀어버렸더니 많은 양의 물이 이제 고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시간 이렇게 길게 주다 보니까 이 안에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그 점적 관수 쓰더라도 많은 양의 물을 오랜 시간 동안 주게 되면은 그 물들이 모관수가 돼서 식물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대기압의 영향으로 물의 무게가 가해지고 결국은 중력수처럼 땅속으로 다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지극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사실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인데, 중력수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을 오랜 시간 동안 점적 관수를 통해서 주게 되면은 그 비닐 멀칭 안이 이제 물로 가득 차서 습해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 땅이 좀 산 아래 땅이라 물 빠짐이 좀 되는 땅이어서 그런지 습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한다고 그렇게 점적 관수로 물 준 지 벌써 한 2, 3주 지났는데 아직 잘 자라는 거 보면은 다행스럽게 큰 뭐 피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점적 관수 설치하고 시험 삼아 물 한 번 준 게 끝이에요. 그 뒤로 몇 번 더 이제 그 비닐 멀칭 끝부분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봤어요. 도대체 토양 내에 이 물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게 비닐 멀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빨리 마르거나 뭐 증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촉촉한 정도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가 초반에 물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점적 관수 지금 설치해놓고 시험 삼아 가동하고 한 번도 지금 못 들었어요. 저 물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잠깐 습해 입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봤다가 이제 다시 점적 관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적 관수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적은 물을 자주,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준 물을 내가 만약에 1톤을 줬다. 그럼 1톤을 거의 다 이제 식물이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추 농사에 대한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관수 방법에 나오는 게 제가 보기로는 300평 기준으로 1.5톤을 관수하고 3일마다 관수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아니 노지 농사 같은 경우는 3일은커녕 비 올 때만 바라보고 농사 지어도 웬만큼 되는데 무슨 물을 3일에 한 번씩 줘?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 점적 관수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흠뻑 줘서 3일마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3일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줘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고추 정식한 지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처음 시험 삼아 줬을 적에 지금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까 4주째 아직 점적 관수 못 쓰고 있어요. 무서워야 될지. 여하튼 뭐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점적 관수의 원리나 이제 그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이제 점적 관수를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적 관수로 물을 줄 적에 맹물만 주어도 될까요? 저는 사실 그냥 식물한테 물 주면은 광합성의 3대 조건이라 광합성도 잘 되고 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점적 관수로 물을 줄 적에 맹물을 주는 것보다는 미약하게나마 비료든 액비든 이런 거를 타서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맹물을 그냥 물을 이제 점적 관수로 흙에다 주게 되면은 삼투압으로 인해서 양분 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우리가 뭐 질소든 인산이든 가리든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 비료가 일단은 이제 흙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흙에 붙어 있다가 그걸 이제 식물이 빨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 흙에 붙어 있는 양분을 맹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흙과 물 사이의 그 삼투압으로 인해서 흙에 있던 양분이 물로 다 붙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물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게 중력수로 해서 다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양분들이 물에 붙어서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양분 흡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흙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이온 상태라고 하고, 양분, 우리가 주는 비료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플러스 이온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흙하고 양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맹물이 들어와서 이 플러스 양분 이온이 물 쪽으로 붙어버리게 되면은 흙 혼자 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흙의 구조가 이제 흔히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양분 때문에 이렇게 떼알 구조로 붙어 있던 것들이 양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호달 구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흙의 통기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공기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에서 이 얘기만 봤을 적에 설마 물 안 주는 것보다는 물 주는 게 낫겠지, 맹물 줬다고 그렇게 큰 이상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좀 가졌는데, 그 책에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었는데 점적 관수를 한 부분의 그 시금치 밭이었었는데 시금치만 약간 좀 황화현상 비슷하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점적 관수로 물을 주게 되면은 맹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 비료가 됐던 액비가 됐던 옅게 타서 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삼투압 이동이 없도록 조금 농도를 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됐죠. 뭐 맹물을 주는 것보다 줄 때마다 뭐 액비를 타서 넣던 뭐 비료를 타서 넣던 해서 그게 이제 관주가 되는 거잖아요. 비료를 우리가 노지 농사 같은 경우는 통상 이렇게 비닐멀칭에 구멍을 뚫어서 그 비료를 직접 넣어주든지 헛골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물에 녹여서 물줄 적에 관주 형식으로 주는 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점적 관수를 이제 설치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이제 공유하고자 올려드렸고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우연히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알긴 됐지만 제가 모르는 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점적 관수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나 정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언과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적 관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물량을 조금씩 짧은 시간 안에 자주 주는 걸로,
그래서 보통 3일 간격으로 주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적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